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브라질 동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박희란입니다. 첫 순서로 브라질 이민 6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요약편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확실함 사이에서 1963년 2월 12일 92명의 한국인 17가정과 기타 11명의 여행자를 포함 총 103명의 한국인이 산토스항에 도착한다. 산토스항에 도착했다가 산파레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수용소로 가기 때문에 좀 슬픈 마음이었지요. 농장에 살면서도 우리 언니들이 말하는 거예요. 슬플 때가 너무 많았대요. 우리 형제들이 너무 기가 막힌 그 첫날 농장에 딱 도착했을 때도 우리가 엉엉 울었대요. 거기는 우리도 다 그때만 해도 땅값 다 내놓고 거기 가서 농사 지으려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랑 농장도 다 가서 그냥 집 짓고 공터에서 우물 파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기운이 없던 거야. 자금도 다 하나도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호미로 파서 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계로 갈고 하고 하는 걸 몰랐지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예. 자금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냥 호미로 파서 다 하는 줄만 알았지. 그래도. 결국 한인들은 봉제업으로 성공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브라스와 오늘날 케이타운으로 알려진 공익지로의 첫 매장을 열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새로운 형태의 한국 의류제조업이 등장했다. 최신 설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전문화되었다. 점차 새 세대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기술을 재창조하여 한인사회의 후손들의 역할을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브라질 사회의 통합을 모색할 때였다. 점차 한국계 브라질이 그리고 브라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2010년대부터 브라질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 국적에 대한 자부심, 우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한국의 새로운 차세대에게도 자라났다. 2세, 3세, 4세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혼자 걷고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나란히 옆에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곳에 먼저 온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이들의 명예와 소중한 기억을 위해 앞으로의 한인 이민 60년의 일기를 함께 써보자.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가 밝아지는 날들. 우리는 하나이다. 함께 걷는다. 그리고 함께 축하한다. 브라질 동포사회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빈브루노 브라질 한인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사랑하는 브라질 동포 여러분, 약 5만 명의 브라질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대통령님 내외분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63년 전 저희 선배 이민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머나먼 브라질에 왔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브라질 한인사회는 3세대에 이르렀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2살 때 브라질에 왔고 24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말도 서툰 데다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척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마치 어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도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신 것도 저희에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오늘은 고향이 우리를 찾아온 것처럼 큰 따뜻함을 느낍니다. 브라질의 한인 동포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브라질은 1959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963년 첫 103명의 한국인 이민자들이 브라질에 도착하면서 브라질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명과 성실, 기업가 정신으로 의류, 봉제, 산업을 일으키며 브라질 섬유와 패션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봉해치료를 브라질을 대표하는 패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약 5만 명의 한인들은 기업, 의료, 교육, 법조, 예술, 공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브라질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정교단체, 기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의 정체성을 이어가며 브라질 사회와의 우호와 교류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프란치스코레아 거리, 한인상징물 등 한인사회를 기념하는 상징들이 조성되었으며
내년에는 서울과 상파울로가 자매 도시 결혼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브라질의 한인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한국인의 뿌리와 자부심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한인 사회는 지난 63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브라질을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 양국의 우호와 발전에 계속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브라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iva o Brasil e viva a Coreia. 김브루노 한인회장님, 진심 어린 환영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브라질 동포사회의 기반을 만드신 1세대 동포분께 대통령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가균님입니다. 독립유공자이신 고 한은규 애국지사님의 배우자분으로서 1972년 브라질로 오셔서 동포사회의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사진 촬영,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택님입니다. 한국 전쟁의 전쟁 포로로 1956년 제3국을 선택하여 브라질로 오신 후 당시 상황을 증인하시면서 한국 역사 보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감사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귀하는 낯선 이국 땅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귀하의 땀은 동포사회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고 인내와 헌신은 후손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귀하의 땀과 인내,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서 있음을 깊이 새기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28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조준현님입니다. 1963년 2차 이민선 루이스호를 타고 브라질에 오셔서 초기 정착지였던 아리랑 농장에서의 생활을 담긴 사진을 기증하여 역사 보존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희님입니다. 1963년 1차 공식 이민선 치차렌카호를 타고 브라질에 도착하셔서 동포사회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대통령께서 동포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브라질 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공식 방문한 게 11년 만이라고 하더군요. 또 여러분들의 선대들이 브라질에 공식적으로 이민 온 것은 1963년이라고 아까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오신 분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계시죠. 어쨌든 브라질과 한국의 이 협력의 역사가 또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로 인해서 더 깊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꼬박 30시간이 걸리는 지구 정반대편 땅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환대를 받으니 그간의 피로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실 텐데 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라질 동포사회는 대한민국 해외 이민사에서 특별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의 아픔을 겪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6년에 51분의 선배 동포들이 이곳 브라질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내디딘 그 첫 발걸음은 훗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이주법을 제정하고 처음으로 추진한 공식 농업 이민단의 정착을 돕는 소중한 미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선배 동포들이 마주했던 이 브라질 땅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는 풍요보다는 고단한 현실이 놓여 있었고 또 가슴 속에는 설렘과 기대보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땀 흘려 농장을 일구고 또 성실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 끝에 낯설고 척박한 환경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훌륭하게 바꿔내 주셨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건너간 상파울루에서도 우리 동포들은 브라질의 섬유 패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라질 한인사회가 지난 60여 년간 이룬 것은 경제적 성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우리 브라질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상파울루의 우리 가게 앞 우리가 깨끗이 캠페인은 한인타운의 풍경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식까지 크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상파울루주가 한인 이민의 날 그리고 한국 문화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고 한글의 날까지 제정한 것은 브라질 사회가 대한민국 동포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일 것입니다. 어제 5번째로 만난 브라질 룰라 대통령께서도 우리 한인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를 또 깊은 기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의 여러분의 하루하루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브라질 한인 사회가 만들어졌음이 분명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그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대통령으로서 처음 맞이한 국빈이 바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려 2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한 브라질 정상과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했고 한 브라질 4개년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나라는 단순히 자원과 상품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과 넓은 시장에 대한민국의 기술과 혁신이 더해지며 함께 공동 번영의 미래를 개척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새로운 협력의 시대에는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 시장과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이기 때문입니다.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두 나라의 이로움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두 나라의 어려움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과의 무슨 간담회라 그러면 와서 밥 먹고 그냥 가는 게 다 일이었는데 사실 매우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간담회가 뭘 먹으면서 얘기를 주고받는다 이런 뜻인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할 말만 하고 헤드 테이블에서 자기 아는 사람하고 몇몇이 그냥 속닥속닥 이러다 가버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밥 먹으러 동원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먼 이국 땅에서 언제나 또 조국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조국이 여러분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국을 걱정하는 일이 가끔씩 생겨요. 그러니 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또 본국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또 비정상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가끔씩은 본국이 걱정되고 또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슬쩍 숨기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를 내놔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해외 순방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정상들 간의 이런 만남이 사실은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 민간교류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방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신뢰를 쌓으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또 현지의 교민들도 또 이 나라에 그 나라의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매우 상황이 신속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 초에 최대한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고 또 국가 간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또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임기 후반이나 끝에 가서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때는 이미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도 뭐 다음 정권이 또 하긴 하겠지만 그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는 한 번씩 이렇게 순방을 하고 또 국가 원수들과의 관계를 또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트고 정서적 교감의 깊이를 더하면 모든 면들이 신속하게 개선이 됩니다. 이민자든 아니면 재외 국민이든지 또는 동포들이든지 그 나라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들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좀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님 열심히 일하신다고 본국에 소문이 났던데 여러분들 대사님 자주 만나세요? 네 하는 사람 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각국 공간 대사 또는 총영사님들한테 해당 지역 주민들, 우리 재외 동포, 재외 국민들을 많이 만나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국가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또 일상적으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거나 또는 완화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사실은 이제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좀 시정을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민원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효하게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완화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사님도 많이 만나세요. 제가 지금 각 재외 공간에 내놓은 지침도 많이 만나고 많이 듣고 또 재외 공간이 있으나 마나더라 말로 있노 저거 이런 생각 안 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잘 들어서 재외 국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또 외교 정책에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제가 브라질리아를 갔더니 우리나라 세종보다도 훨씬 더 삭막하던데 여기가 정말 여러분들의 본거지라고 그러더군요. 우리 룰라 대통령께서 여러분 만나면 안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선거도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 중에 선거권 간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노동자 경력을 가진 대통령은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체험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뛰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냐. 우리 둘이 많이 노력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훌륭한 분이죠. 브라질에 과거 2차례 재임을 했을 때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소득 불평등도 교육 불평등도 엄청나게 개선이 돼서 그게 브라질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브라질이 그 후에 많이 또 추락했죠. 그러나 또 다시 또 복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큰 역할을 하시고 또 큰 기회를 잡으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브라질 동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박희란입니다. 첫 순서로 브라질 이민 6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요약편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확실함 사이에서 1963년 2월 12일 92명의 한국인 17가정과 기타 11명의 여행자를 포함 총 103명의 한국인이 산토스항에 도착한다. 산토스항에 도착했다가 산파울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수용소로 가기 때문에 좀 슬픈 마음이었지요. 농장에 살면서도 우리 언니들이 말하는 거예요. 슬플 때가 너무 많았대요. 우리 형제들이
막힌 그 첫날 농장에 딱 도착했을 때도 우리가 엉엉 울었대요. 거기는 우리도 다 그때만 해도 땅값 다 내놓고 거기 가서 농사 지으려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랑 농장도 다 가서 그냥 집 짓고 공터에서 우물 파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기운이 없던 거야. 자금도 다 하나도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허미로 파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계로 갈고 하고 하는 걸 몰랐지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예, 자금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냥 허미로 파서 다 하는 줄만 알았지. 그래도 결국 한인들은 봉제업으로 성공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브라스와 오늘날 케이타운으로 알려진 공익지로의 첫 매장을 열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새로운 형태의 한국 의류제조업이 등장했다. 최신 설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전문화되었다. 점차 새 세대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기술을 재창조하여 한인사회의 후손들의 역할을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브라질 소외와의 통합을 모색할 때였다. 점차 한국계 브라질인 그리고 브라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2010년대부터 브라질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 국적에 대한 자부심, 우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한국의 새로운 차세대에게도 자라났다. 2세, 3세, 4세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혼자 걷고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나란히 옆에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곳에 먼저 온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이들의 명예와 소중한 기억을 위해 앞으로의 한인 이민 60년의 위기를 함께 써보자.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가 밝아지는 날들. 우리는 하나이다. 함께 걷는다. 그리고 함께 축하한다. 브라질 동포사회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김브루노 브라질 한인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사랑하는 브라질 동포 여러분, 약 5만 명의 브라질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대통령님 내외분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63년 전 저희 선배 이민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머나먼 브라질에 왔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브라질 한인사회는 3세대에 이르렀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2살 때 브라질에 왔고 24살이 되서야 처음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말도 서툰 데다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척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마치 어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도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신 것도 저희에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오늘은 고향이 우리를 찾아온 것처럼 큰 따뜻함을 느낍니다. 브라질의 한인 동포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브라질은 1959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963년 첫 103명의 한국인 이민자들이 브라질에 도착하면서 브라질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명과 성실, 기업가 정신으로 의류, 봉제, 산업을 일으키며 브라질 섬유와 패션 산업의 발전에